네네. 고소인 조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가 경찰에 이제 고소장을 제출을 하면 그 사건이 배당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경찰에 접수하면 접수번호가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그 사건이 배당되면 그 사건 번호가 배당되거든요. 강남경찰서면 강남경찰서 2025-뭐, 포항북부경찰서면 포항북부경찰서 2025-뭐 이런 식으로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고요. 고소장이 들어가면 수사관이 사건 기록을 보겠죠. 기록을 보고 나서 궁금하잖아요. 이 사건이 왜 발생을 했고,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하는 조사가 고소인 조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냥 진술 조사 형태로 받고요. 반드시 고소인 구충 조사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간단한 고소이거나 추가적으로 수사관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꼭 해야 되는 조사는 아닌데요. 그런데 대부분 합니다. 고소장에 잘 기재가 돼 있으면 고소장에 있는 내용들 그냥 쭉 확인하면서 간단하게 묻는 방식으로 해서 짧으면 30분에서 1시간 내외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법리적으로 좀 복잡하거나 고소의 내용이 많다거나 아니면 고소 사실 자체, 그러니까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수사관이 본인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그런 거래라면 수사관이 모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기술적인 게 필요하다, 뭐 특허나 영업비밀 같은 거다 그러면은 그게 왜 영업비밀이고 이게 왜 중요한 기술인지, 뭐 예를 들어서 유출이 되면 어떻게 상대방이 활용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묻고, 아니면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복잡한 그런 거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이 거래는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첫 번째로는 수사관이 고소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더 수사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그게 돼야 마지막으로 피고소인을 불러서 그 사람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사관 입장에서는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할 때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고소인도 나름 그 분야의 전문가일 것이고, 경찰서 나온다, 검찰청 나간다 라고 하면 나름 방어 전략을 세워서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준비가 된 피고소인과 혐의를 두고 추궁을 할 때 말로 밀리거나 뭐 증거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고소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듣고 필요한 조사를 미리 하고, 그리고 고소장에 제출되지 아니한 이런 증거들을 추가로 요청을 하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냐, 그 당시에 뭐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대화 내역이 있느냐,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느냐, 추가로 제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고소장과 고소인 조사가 수사관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인상, 이렇게 얘기한 걸 치면 선입견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고소장도 매우 중요하지만 고소인 조사를 통해서 일단 수사관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게 만들면 그 이후에 수사 절차가 좀 편해지죠. 그리고 가시면 다들 너무 억울하시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그거거든요. 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뭐 예를 들어서 2024년에 투자 권유를 받아서 투자를 했다, 이게 이제 고소 내용이면 이 사람 처음 알게 된 게 언젠가요? 그럼 이제 2000년도 25년 전에 이 사람을 사돈 8촌에 누구의 소개를 처음 알게 돼서 그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착했는데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굳이 이제 하실 필요가 없고, 정확하게 고소 사실과 관련된 이야기 있잖아요. 투자라면 이 투자를 처음으로 권유하게 된 시점, 투자를 권유할 때 투자 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임을 고지했고,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물어봤는데 어떤 자료를 제시하면서 가능한 사업이라고 했고, 뭐 그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진술을 해야지. 제일 많은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해가지고 뭐 우리 남편한테 들켜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들켜가지고 내가 쫓겨나고 이혼을 하게 됐고 나는 지금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쟤는 외제차 타고 다니고 있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걸 변호사들은 그런 거 다 들어드리고 수사관은 워낙 그런 얘기만 듣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얘기들 가운데 불리한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나도 좀 이상한 줄은 알았는데 하도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라고 했다. 그거는 사실은 손해볼 줄 알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내심의 의사일 수도 있고 진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고소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불리한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거는 피해자 조사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조사, 수사기관 조사는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얘기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지, 너무 많은 얘기, 배경 설명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그 실수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이제 결과가 바뀌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고소인 조사든 피고소인 조사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미리 진짜 간단한 조사고 객관적인 사실이 명확하면 간단하게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조사를 받긴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진술이 중요한 조사면 저희가 미리 얘기를 하죠.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고 우린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니까 이걸 꼭 답변하셔야 된다. 그 예상으로 질문도 해보고 답변도 들어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우리 주장이 잘 드러날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조언도 드리고요. 그게 나쁜 게 전혀 아니고 당연히 필요한 절차입니다. 고소인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는 경우, 그러니까 고소 대리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야 되느냐? 가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피의자 조사랑 달리 고소인 조사는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있어서 고소인과 수사기관이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방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개입할 여지도 많아지고 수사관도 변호사가 옆에서 보충 설명을 한다거나 뭐 이 사건이 이런 배경하에서 시작됐다, 법리적으로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경청해서 잘 들어주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되면서 그동안 이제 수사 경력이 별로 없었던 경찰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게 되면서 예전보다 특히 이제 고소 사건 경우에는 증거를 고소인 쪽에서 많이 찾고 제공을 하고 제공을 할 수 없다면 이런 방식으로 증거를 획득해야 된다라고 방향을 계속 제시해주는 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소 사건 할 때는 고소장 일단 잘 제출하고 일단 수사관이 받았을 때 이 사건 해볼만 하네, 이 사건은 범죄가 많네 라는 인상을 일단 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소인 조사할 때는 문서로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배경 설명들 충분히 전달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변호사가 필요한 자료들 계속 백업을 해주고 변호사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누구한테 뭐 어떤 거래가 있는데 뭐 이쪽으로 확인하시면 확인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